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다면 결핍을 겪게 됩니다. 인간은 결핍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이를 채우려 하죠. 결핍은 욕망을 부르고 욕망은 강해지면 집착으로 변하기 마련이고요. 너를 닮은 사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자 무언가에 대한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채워내기 위해 집착하고 있습니다. 혜원은 내가 누려봤어야 했지만 갖지 못했던 우재의 사랑에 집착하고 있고, 희주는 가난했던 지난날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집착을 갖고 있죠. 또한 우재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에 대한 결핍으로 희주를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데요. 한편 현성은 희주의 불륜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비밀을 지켜내는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너를 닮은 사람 7회 리뷰는 각 캐릭터들의 결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톱파볼게요. 너를 닮은 사람 7회에서는 자꾸 희원과 마주치는 우재를 향한 혜원의 불안함이 도드라졌는데요. 이미 우재에 대한 혜원의 마음은 사랑보다는 집착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닌 자신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방어 기제 행동이죠. 혜원의 마음에는 딱 두 가지 감정밖에 없어 보여요. 희주에 대한 증오와 우재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불안감. 특히 7회는 희주를 향한 혜원의 복수보다는 우재에 대한 혜원의 감정이 극에 달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했었냐는 리사의 물음에 그 사람이 잠깐 다른 여자를 사랑했거든 이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했지만, 희주의 차에서 내리는 우재를 보자마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혜원은 빨간 음료를 희주의 얼굴에 들이부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우재와 희주가 마주치는 상황들을 참아낼 수 없는 혜원. 그런데 거기서 우재는 또 왜 희주의 머리를 닦는 듯 더듬는 듯 그러냐고요. 혜원이 더 열받게. 음료를 쏟는 장면에서 빨간색 음료로 연출된 게 참 흥미로웠는데요. 희주의 옷과 손톱에 자주 보이는 빨간색은 희주의 욕망을 상징하죠. 빨간 음료를 들이붓는 혜원의 모습은 자신의 모든 불행이 희주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혜원의 원망이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우재에 대한 불안감에 대뜸 결혼식을 하자는 혜원. 우린 이미 부부라는 우재. 하지만 혜원은 우리가 부부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대뜸 테이블에서 몸을 던지는 것으로 우재의 신뢰를 확인하고자 했는데요. 우재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혜원의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재와 키스를 하고 잠자리를 가져도 함께 밤마다 저녁을 먹고 한 집에 살아도 우재의 마음의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혜원. 사실 우재가 혜원을 정말 사랑한 적은 있었나 싶어요.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우재는 낡고 더럽고 아픈 것들을 어루만지는 혜원의 그림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을 뿐, 우재가 혜원을 사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 1회부터 단 한 씬도 없더라고요. 독일 유학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며 혼인신고를 밀어붙인 것도 우재가 아니라 혜원이었습니다. 우재와의 관계가 지속될수록 혜원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고 더욱 고통스러워지겠죠. 회가 거듭될수록 혜원이가 짜증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혜원의 복수가 희주와 우재 두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시청자들은 혜원이의 복수를 응원해줄 텐데, 혜원이는 그렇게 쿨하게 복수만을 향해 나아가는 캐릭터가 아니니까요. 복수로 통쾌함을 선사하기보다는 복수를 통해 자기 자신까지도 망가질 인물입니다. 너를 닮은 사람 7회의 소제목은 불행의 시작이 사랑이라면 이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시작함으로써 행복할 때보다 힘들고 불행할 때가 더 많다면 그 관계는 끝내야 하는 게 맞죠. 사랑이라는 감정에 휘둘려 본인을 상처 주지 말고 희주 동생 선우와 행복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희주가 누군가의 시신을 호수에 던지는 장면 때문에 혜원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리사가 아일랜드에서 우재를 본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아빠 앞에서 엄마에게 드러내죠. 우재와의 과거를 숨기고 싶은 희주에게 리사의 행동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리사와 어떤 말을 나눴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재를 찾아간 희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는 우재에게 희주가 했던 대사가 참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일 다시 떠올릴 필요는 없다. 기억 못하면 없던 일인 거니까. 아니, 기억 못하면 없던 일이라니 어떻게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되죠? 이미 지나간 일 다시 떠올릴 필요 없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우재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고 자신이 말하지 않는다면 덮을 수 있고 덮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희주 캐릭터 진짜 과거 자신이 한 행동을 너무 쉽게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몸서리 쳐지게 소름 돋는 이기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희주 캐릭터가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혜원은 희주의 그림이 예쁜 것만 골라서 박제해 놓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희주의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색상이 다 판타지 같은 느낌으로 몽글몽글 하잖아요. 그림을 통해 희주 캐릭터가 구질구질했던 젊은 시절의 가난과 추악한 우재와의 불륜 같은 것들은 모두 버리거나 숨기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만 남겨두고 싶어하는 인물이라는 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대할 때조차도 항상 생글생글 웃고 있는 희주. 희주가 시어머니를 버티고 있는 것도 모두 자신의 욕망을 지켜내기 위함인데요. 자신의 현재와 거의 다 왔다고 여겨지는 목표를 지켜내기 위해 발버둥칠 희주의 모습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기적일지 너무 기대되네요. 7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현성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현성은 희주에게 두 가지를 숨기고 싶어 하죠. 자신이 희주와 우재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 아일랜드에서 자신이 우재를 차로 쳤고 5년 이상 병원에 숨겨두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희주가 알게 되는 게 두려운 현성. 사실 아내가 바람을 핀 걸 모른 척하고 그 바람핀 상대까지 꽁꽁 숨김으로써 과거를 덮어버린 현성 캐릭터가 좀처럼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마 현성은 사랑을 지키고 싶은 남자인 것 같은데요. 현성이 사랑을 지키는 방법 또한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 첫 장면, 희주가 낚시터에 시신을 유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희주가 죽였을 수도 있고 희주는 사건 수습만 했을 수도 있죠. 또 혜원이 죽었을 수도 있고 희생자가 혜원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희주의 지옥은 사랑하는 이가 나 대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인데 아직 지옥은 아니라고 했으니 희주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랑의 전반대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죽였을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기는 하죠. 전 1회 첫 장면이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저 사건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피가 흥건한 자신의 아틀리에를 깨끗이 치우는 희주의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결국 현성은 희주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걸 알게 되더라도 희주의 죄를 덮는데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모두 쏟을 거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현성은 희주의 죄를 덮는 게 자신이 희주와의 사랑을 지켜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주인공이 희주와 혜원 둘인 줄만 알았더니 너를 닮은 사람에는 꽤 많은 미스테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희주의 남동생 선우와 친구 엄마 옥수와의 관계, 희주의 시누이 민서와 변호사 남편도 각자만의 사정을 갖고 있는데요. 선우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옥수에 대해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고 언급했었는데 감독은 선우와 옥수의 사연이 밝혀지면 시청자들도 선우의 빚이 과연 갚을 수 없는 것인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선우와 옥수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도 어서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